자, 어제 검찰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서 장외 여론전을 펼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런데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방송 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소환과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1월 초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에 1월 둘째 주에 내가 출석을 하겠습니다. 의사를 타진을 했고, 검찰에서는 둘째 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둘째 주 중에 10일부터 12일 중에 한 날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FC 의혹 관련 변호인 선임까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검찰 출석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의 목소리가 차례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그러면 10일에서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출석은 정확하게 맞으시는 거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변호인하고 협의 중이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찰 출석 일자 좀 정해지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1월 4일에서 6일 출석한다는 보도 있었었는데요.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 1월 첫째 주에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환과 관련해서 이제 성남FC 건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은 성남지청 아니겠습니까? 성남지청에서 저희 방송 직전에 언론에 이 소환 일정과 관련해서 풀을 좀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제 27일 날 원래 어제 소환 통보일이었잖아요. 그제 28일에는 내가 못 나가겠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러면 알겠어요, 대표님. 저 1월 첫째 주에 출석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1월 첫째 주 중에 그러면 한번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아니네, 안 돼요. 1월 첫째 주에 불가해요. 뭐 지방 일정도 있고 신년 기자회견 일정도 있고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그럼 둘째 주는 모두 가능해요. 1월 둘째 주는 모두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자 검찰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면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한 날 선택해서 나오세요.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 김영우 의원님, 참 굉장히 소환에 뭔가 이거를 성사시키기가 참 험난해 보이긴 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그 당대표의 검찰 소환 뭐 응하느냐 안 응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온 국민을 좀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어찌 보면은 사실 뭐 이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대로 순수하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형사 비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 탄압이네 정치 보복이네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맞서 싸웁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죠. 검찰이 소환하면 보통 가가지고 출두해서 자신의 모든 결백을 증명하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건데 예. 검찰 소환을 두고 이렇게 조율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특권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소환에 응해라. 우리 민주당 전체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글부글 그런 뭐랄까 심정이라 그럴까요? 정서가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소환은 하되 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검찰 독재자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네. 피해자 또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겠나. 그걸 위해서 지금 사전에 전국 투어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고 169석의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니만큼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서 지금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고 예우를 갖췄느니 안 갖췄느니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받고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현재의 지위가 거대 야당의 대표이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개인의 자격에서 있었던 범죄 혐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지금 방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28일에 안 된다, 1월 첫째 주에 안 된다, 1월 둘째 주에 시간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를 할 때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은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합니다. 원래가 일방적으로 그렇죠. 아니 합니까? 누가 그 피의자나 아니면 피고인과 그 협의를 조율합니까? 근데 정말 예를 들면 그날 꼭 내가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조율은 해주죠. 근데 저런 식으로 내가 그날 못 나가겠으니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태도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미 검찰과의 소환 조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저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1월 9일에 이제 임시국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일단 10일에서 12일 사이에 하루 선택해서 나오라고 지금 해서 조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면 이제 회기 중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검찰이 저 소환조사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면 이번 이 노웅래 의원처럼 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회기 중이 아니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찬대 최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가 연장 등이라고 했네요. 등으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대표 출석 날짜와 연관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일각에서는 뭔가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임시국회를 또 소집해서 뭔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수선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앞선 주제에서 네. 이야기했던 어제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부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시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네. 이거 지금 하기로 다 시나리오 짜 있습니까? 그 왜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데 마치 이것을 유죄 확정처럼 그렇게 해놓고 당 지도부가 그렇게 발언하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환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나가면 황제 소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황제 소환 얘기가 나올 판이다. 예, 그런데 예. 아니 일반 국민에게 어떤 소환을 통보가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업상 이날 도저히 안 되니 좀 조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정을 다 거쳐요. 저도 검찰 소환 여러 번 받아봤지만 제 일정에 따라서 사정도 봐주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조율 과정에 무슨 수십 번을 가지고 서로 조율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한두 번의 조율을 거쳐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그리고 애초에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를 할 때 그렇다면 뻔히 예상되는 과정인데 검찰이 사전에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느 날 가능하겠느냐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되는데 본회의가 있는 28일 날 딱 지정해서 소환 통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사정을 이해하게 좀 조율하자 하니까 이것이 뭐 특혜다 뭐다라고 그렇게 국민의힘에 또 몰아붙이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해서 좀 너무 야박합니다. 야박하다. 야박하기 예.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지금 나오는 대로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를 소집해서 만약 그야말로 방탄을 한다면 그때는 그 비난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김영호 이제 의원. 예. 인간적으로 뭐 야박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하고의 그 소환 일정 조정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생업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율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나 잘못 없다. 이거는 검찰에 대한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죽어도 제2, 제3의 이재명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본인의 어떤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일반인을 같은 선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죠.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는 저도 보니까 2005년에 그 석사 논문을 하나 딱 썼어요. 그 제목이 지방자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에는 예. 부정부패 안 된다, 지자체장에 부정부패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특권을 폐지하자라는 것을 공약으로까지 내세웠지만은 예.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탄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혐의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뭐 인정 안 하겠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하지만은 민주당 전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봐도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이 정당성이 안 된다. 없는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조금 권비기요? 보태고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 방탄 투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정치인이 국민들 만나러 다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 할 때도 네. 사실은 최고위원회를 국회에서 할 때랑 그게 아니라 지역을 다니면 확실히 다른 이야기를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한 일이고 정치인의 본업이다라고 본업이다. 생각되고요. 예. 그것 자체를 방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저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상호 협의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 역시도. 음.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행위가 한 번 이뤄지고 있는 걸 두고 마치 야당 대표의 어떤 특권으로서 방탄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도무지 안 되죠. 이해가 안 납득이 돼요. 안 한번 된다. 말씀드리면은 그 당 대표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투어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민심을 청취하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과 관계된 무슨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투어하는 게 아니라 싸워 주십시오. 저 이재명을 살려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독재다. 정치 보복입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전국을 다니는 것은 누가 봐도 당대표로서 전국 투어의 명분?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으로만 다닌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 다른 여러 이야기 중에 일부를 지금 언론이 주로 그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입장이 엇갈려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전국 투어는 경청 투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경청 투어입니까? 도피 투어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